자, 이제 79쪽 시작합니다. 79쪽에 내 이름은 본래 넓게 배운다는 뜻의 학회였다. 그러나 운곡선사로부터 이 가르침을 배운 후 이름을 평범함을 초월하다는 뜻인 요범으로 바꾸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면은요, 이름 바꾼 게 뭐 대단하겠나 싶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박복한 사람이 총명합니다. 어려서 박복했던 사람이 총명했어요. 그럼 이 총명한 사람이 이 복은 안 받쳐지고 총명함으로 그래서 남보다 많은 것을 배워서 그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무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부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제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 학회가 뜻은 많이 바다만큼 많은 학문을 배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학구열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게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고 다른 사람을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고 부족해 보이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앞에 이제 요범 선생이 자신을 반성했던 그런 내용에 나오죠. 자, 이제 이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순간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학회라고 하는 거 밑에 숨어 있는 오만심, 거만심, 박복함, 그리고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학회라는 이름 밑에.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운곡선사가 당신은 그래봐야 범부군요. 이런 말을 이제 했던 일이 있죠. 예. 네. 그 범부 중에서도 아주 표준 범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습이 그래봐야 범부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범부의 틀거리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난 박복한 범부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박복한 범부를 졸업하고 싶다. 이 범부를 이제 끝내고 싶다는 거죠. 이 요자는 마칠 요자. 그러죠? 이 범부를 마치고 싶다. 범부를 초월하고 싶다. 여태까지 운명의 굴레처럼 끌어안고 왔던 이 범부의 그 굴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범은 평범한 이름이고 학회는 굉장히 큰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학회가 크죠.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면 어느 게 커요? 학회를 해도 바다만큼 배워도 범부의 그 특질을 못 벗어나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범부의 특질을 좀 졸업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범부의 그 한계, 범부의 기질, 그 한계, 이것을 졸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낸다면 우리도 굉장히 큰 공부의 마음을 내는 거죠. 이 요범이 작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뭐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대한 이 정확한 목표점이 바뀌는 자리였죠.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이 학회라는 이름 밑에 숨어 있는 폭력성, 울분, 공격성, 그 다음에 이게 거만, 그리고 그 속에 거만심 밑에 숨어 있는 뭐죠? 이 초라함.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화려함.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학회라는 이름 밑에 이 요범 선생이 참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열등감. 열등감을 뭐냐면은, 이 학문, 성인의 학문을 익혀서 성인의 마음을 배운 게 아니라 성인의 언변을 배워서 그 언변으로 이게 성인의 마음을 배웠으면 인품이 바뀌었죠. 근데 성인의 마음을 배운 게 아니고 성인의 언변을 배워서 이 언사를 희롱하는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경을 해야 되는, 공경이라는 게 뭐냐면 하고, 공경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이렇게 박사 논문을 12개를 쓸 만큼 공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음에 공경이 없으면 그거 다 말일 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오감에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빈말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진실하시다. 성인들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가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만 배우면 범부의 가치관으로 성인의 말을 갖다 쓰니까 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은 원효 스님이 비유한 거로는 강아지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거하고 같은, 폼새는 코끼리인데 그냥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 그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범부를 졸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코끼리 가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코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름과 자와 호와 이런 것과 관련한 이제 이 고전적인 교양이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80쪽에 이것이 내가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음을 알고 운명에 지배받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치 않음을 의미했다. 이름을 바꾼 거죠.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던 또 운명의 지배를 받는 자기 또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때부터 생각하거나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매우 조심하기 시작했다. 조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긴장을 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걸까?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관찰, 주의력이 미치지 않았던 영역에 주의력이 미쳐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그 안에서 취할 게 뭐고 버릴 게 뭔지 요 기준점을 이제 배운 거예요. 이게 기준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부처님이 이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우따까 라마 붓다 알라라 깔라마 이 두 분은 이 3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선정 중엔 최정상급의 선정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뭐죠? 그 선정 안에서 취해야 할 게 뭐고 버려야 할 게 뭔지를 가려내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최고의, 3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선정은 얻었지만, 거기에서 3계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3계를 벗어나려면 거기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리가 뭔지, 선작용을 일으키는 게 뭔지, 그걸 가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요범 선생은 여기에서 뭐죠? 이제 범부들의 특징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범부들의 특징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감을 잡고 기준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죠. 왜? 그 범부의 특징은 익숙해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성현의 말씀은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현의 말씀을 실천하는 쪽으로도 조심조심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했고, 그 다음에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범부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심조심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주의력이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마음을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이 주의력을 많이 이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곧 예전과 사뭇 달라짐을 느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 아주 많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조심성이 없었고 자제할 줄 몰랐다. 그렇죠. 자기 습관을 들여다볼 줄 몰랐고 기준점도 없었는데,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심스러운 게 조심을 할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되었음을 발견한다.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각도, 방향, 무엇을 취할 건가, 무엇을 버릴 건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정수. 어떤 사람은요, 이 정수와 변수 중에서 정수를 굉장히 좋게 타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수가 힘들어요. 정수가 좀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금생에 태어나면서 어떤 분은 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력이 좋아서 스타트 라인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전생의 복력이 약해서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스타트 라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려서 집이 좀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죠. 검정고시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이 공적인 교육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공부하고 이런 그런 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금 지나고 이제 올해 59이 됐죠.
이런 상태가 되고서 과거에 저보다 학업에 있어서 형편이 좋았던 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그분들이 훨씬 유리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꼭 그렇게만 타고난 것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한 생이 그렇게 결정 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조심스러워지고 성실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부분 말도 못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귀신들이 어디에나 존재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 생각 때문에 그들이 화내지 않도록 조심한다. 비록 나를 싫어하거나 중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모욕을 인내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견디고 굳이 그들과 다투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홀로 있을 때도 신독이라 그러죠. 신독. 홀로 있을 때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중생활을 보통 이제 스님들은 그러니까 대중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출가하면은 보통 큰 방에 통도사에도 이제 큰 방이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몇 명 정도냐면 한 40명 정도가 이게 같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서 40명이 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식은 이게 어떠냐면은 중국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군대 내무반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쪽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사물함이 있고 군대 공간 사물함이 조금 크죠 이쪽이. 저기 군대보다는 좀 크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온돌이니까 그냥 방이에요. 큰 방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리 피고 자면은 침실이고 저기 자리를 걷어서 치우고 또 이렇게 책상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데 거기서 24시간을 같이 지내요. 그러면은 24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왜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자기의 사적인 그렇게 습관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말로다가 좀 자유로운 구석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이게 발휘하고 싶어 하는 습관들 중에 그게 번뇌와 상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될까요? 번뇌를 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번뇌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안심하고 번뇌를 자유롭게 해줄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 한 번씩. 그러죠? 그런데 번뇌를 끊겠다고 작정을 했으면은 번뇌를 제압하는 거는 일단 다른 사람이 이렇게 뻔히 바라보고 있는 데서는 내 습관의 상당 부분이 저절로 제압돼요. 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 안 좋은 습관을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눌러줘요. 그래서 내 안 좋은 이 번뇌와 이 상응하는 그 습관이 힘을 못 쓰고 눌려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호시탐탐 이 번뇌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병이 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주는 기회에 이 번뇌를 내 힘만으로는 이 번뇌를 제압할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눌러주는 외부 이 도움을 타고 이 번뇌를 졸업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